여러분은 이 사실을 듣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부엌에 흔히 있는 생강이 모발 건강에 그렇게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생강이 두피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흰머리와 탈모를 동시에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강력한 자연 식재료에 대해 그동안 몰랐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머리와 탈모는 나이의 상징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며 점점 넓어지는 가르마, 매일 아침 빠지는 머리카락, 그리고 염색약으로 가려도 다시 올라오는 흰머리들을 보며 많은 분이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탈모 방지, 샴푸, 비싼 세럼, 건강보조식품을 써도 효과는 잠깐뿐이고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머리가 약한 사람이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이는 하나의 요인일 뿐, 머리카락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을 다시 깨우는 열쇠가 바로 생강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만드는 기적 같은 마법이 아닌 몸의 자연적인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한국의 중장년층 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효과를 본 4가지 생강조합, 그리고 두피를 깨우는 생활습관과 과학적 배경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새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강이 어떻게 머리카락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강의 진짜 힘은 바로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로 생강과 꿀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지닌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꿀은 천연 항염 효과를 발휘해 두피 환경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라도에 사시는 김소연 할머니입니다. 66이 넘은 김 할머니는 10년 넘게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셨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생강과 꿀의 항균 효과에 대한 신문 기사를 접하고 매일 아침 생강차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단 2달 만에 두피의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고 비듬이 거의 사라졌으며 빠지던 머리카락의 양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몸 따뜻해지라고 마신 건데 머리카락까지 다시 살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조합은 생강과 대추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액순환이 약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추천되고 숙면을 돕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살 박은정 씨는 폐경 이후 극심한 탈모와 불면증을 겪으셨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면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친구의 권유로 생강과 대추를 넣은 따뜻한 차를 저녁마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3개월이 지나면서 이마 주변에 새로 자라나는 잔머리들이 솟아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봄비 내린 다음날 새싹이 돋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단순히 향이 좋은 식재료가 아니라 몸의 안에서부터 두피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처럼 생강이 다른 자연 식재료와 만나면 그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두피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세 번째 조합은 꼭 모든 중장년층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해독 조합입니다. 바로 생강, 레몬, 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드셔도 좋지만 함께 조합하면 혈액 속 노폐물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멜라닌 색소가 다시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이 흰머리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의 질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서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혈액이 산화되면 색소세포는 더 빠르게 약해진다고 합니다. 레몬은 몸 안에 오래된 노폐물을 정화하고 꿀은 영양을 보충하며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혈관이 넓어지고 흐름이 빨라져 색소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레몬은 너무 뜨거운 물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이죠. 적절한 온도로 식힌 생강차에 꿀과 레몬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거나 혈색이 안 좋고 소화가 더딘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차를 아침 공복에 마시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네 번째 조합은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조합입니다. 바로 생강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중장년층은 위장의 소화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선을 먹어도 제대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오메가3의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을 생강에 재워 조리하면 비린 맛이 줄어들고 생선의 기름 성분이 몸에 더 쉽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생강에 재운 생선을 구울 경우 오메가3의 흡수율이 상승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조합은 머리카락의 탄력과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유지해주며 뿌리부터 모발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이렇게 일상 식재료들과 만나면서도 머리카락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이 다른 식재료와 조화를 이루며 두피 건강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궁금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생강 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에 머리카락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생강은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뿌리 채소가 아닙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진저논이라는 세 가지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생강을 두피와 모발의 회복을 위한 천연 약초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혈류 개선입니다. 생강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두피로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액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모근까지 도달하고 이는 건강한 모발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마르듯 영양이 부족한 모낭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 에너지 활성화입니다. 이처럼 생강이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는 5가지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약이나 모발 이식 같은 방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약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약이 특정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모발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생강은 혈액, 세포, 색소, 염증 등 모발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대표적인 탈모약인 미녹시딜은 두피 혈류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중단하면 바로 효과가 사라지고 두피 자극이나 붉은 반점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 역시 호르몬에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발 이식은 단기적인 외적 변화는 가능하지만 꾸준한 관리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생강은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일주일 만에 머리가 자란다는 식의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신체 리듬에 따라 모근이 스스로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생강 섭취량은 약 8기,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강 가루라면 작은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늦게 생강을 섭취하면 몸이 각성되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잔 꾸준히 지켜야 할 것은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너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이것이 생강의 진짜 힘을 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생강을 올바른 방법과 리듬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눈 김에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매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두피를 깨끗이 씻기 위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이 뜨거운 물이 두피를 보호하는 천연 유분막을 제거하고 모공을 확장시켜 두피를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두피는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강력한 비듬 샴푸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 제품은 빠른 세정을 위해 각질 제거 성분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피를 얇고 약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세게 마사지하거나 과하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두피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한 압력은 오히려 모낭에 상처를 주고 손실된 모근이 회복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두피는 예민한 부위이며 부드러운 손끝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과도한 염색입니다. 중장년층 중에는 2주에 한 번씩 염색을 반복하는 분도 많은데 아무리 저자극 제품이라 하더라도 잦은 염색은 화학 성분으로 인해 두피에 누적된 자극을 주고 모근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건강 보조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인이 좋다고 해서 광고를 보고 무작정 따라 먹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체질이나 소화 능력에 따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거나 흡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흔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 머리카락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머리카락을 깨우는 습관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실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모발은 반응하기 시작하지만 여기에 더해 꾸준히 실천하면 더욱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을 직접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실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전 마사지입니다. 손끝으로 두피에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지르는 방식인데 이마 라인부터 양옆, 정수리까지 차례로 이어지며 두피 전체의 혈류를 자극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짝, 그러나 꾸준하게. 실제로 대구에 사는 65살 이창호 씨는 매일 아침 5분씩 이 마사지를 실천하면서 머리 부위가 전보다 가볍고 뻐근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늘 답답하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회열 지압입니다. 정수리 중심, 양귀를 이어 선과 코끝과 이어지는 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 혈자리는 예로부터 기운의 중심으로 불리며 머리 부위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운데 손가락과 검지로 약 5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면 머리 부위의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두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과 자기 전 하루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두피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머리 양옆에 대고
피부를 위아래,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이때 비비거나 세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밀어내는 느낌으로.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단단해지기 쉽고 그만큼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유연한 두피는 모낭이 숨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며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줍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도구도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의 반복만으로도 두피는 따뜻해지고 모근은 다시 반응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생강이 몸 안에서 도와준다면 이 습관들은 몸 밖에서 모발을 깨워주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생강이라는 자연의 선물이 몸 안에서 모발의 환경을 조절해주고 부드러운 습관들이 몸 밖에서 두피를 깨워줄 수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실제적인 90일 회복 플랜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달은 몸을 정리하고 순환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생강꿀차나 생강대추차를 통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순환과 소화기